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32강 제4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자체하겠는데요.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은 그냥 앞으로 제가 협회 규정을 쓰겠습니다. 이 협회 규정은 우리가 앞전에 쭉 했던 것, 지금 윤리 등에 했던 것을 한번 더 그냥 복습한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 다 들어본 것들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한국금융투자 협회의 업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주로 영업에 관계된 것들이죠. 영업. 근데 보면 1번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업무는 그대로 협회 규정이죠. 근데 금융기관이 나왔어요. 금융기관 오고 검사, 제재 나오죠. 이거는 금융위원회죠.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2번이 되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2번,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투자 권유 나왔습니다. 우리 앞전에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KTC, 이제 이건 일반 투자의 경우죠. 일반 투자자의 경우. 우리 앞전에 제가 봤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가 투자자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라든지, 투자 목적을 우리가 쭉 알아보는 게 뭐죠? 이게 앞에 KYC 룰이죠. 제일 먼저 KYC 룰을 따라보고, KYC 룰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가는 게 진짜 여기서 이 투자 목적에, 이 사람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품을 우리가 투자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가죠. 설명도 해야 되고, 설명 업무 들어가고, 그 다음, 나중에 혹시 요게 만약에 여기 만약에 우리가 좀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을 조정하는 적정성의 원칙을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일반 투자자. 그래서 1번은 아직 없죠. 1번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나왔으니까 1번은 요 나와 있는 KYC 룰이겠죠. KYC 룰. 2번,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어디에? 투자 목적에 적합한 거 비추어. 일반 투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파생상품 등은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되죠.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의 고객 정보에 비추어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판단될 경우는 그 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게 이 말이죠. 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KYC를 통해 가지고 이 고객의 앞에 투자 목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KYC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망은 KYC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보면은 고객에게 딱 알려야 되죠. 고객에게 알립니다. 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체에다가 또 확인해줘야 되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서명등을 하고요. 서명등을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나중에, 요 후에, 이제 판매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고객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은, 고객 정보가 만약에 확인되면 있는 거가 있지만은, 고객 정보 확인이 안 되면, 파생상품 등을 고객에게 팔 수 없죠. 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고객 알리고, 확인 서명 등을 받은 후에, 그러면 판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투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금융투자에서는 고객정보 확인 절차의 불응 등으로 고객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2번은 한번 봐두시고 앞에 한 거 복습이니까 한번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파생상품 등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때 적정성의 원칙이네요. 적정성의 원칙이니까 지금 현재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또 나왔네요. 자, 금융투자업자와 일반 투자자 간에 장외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단 일반 투자자가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왔죠. 자, 그래서 또 앞에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 한 개 더 기억나죠? 뭐가 기억납니까? 자, 그 앞에 상해 주권 상장 법인은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시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금융 투자회사에 서면을 통지해야 뭐요? 자,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냐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고 했죠. 그 사항. 그 기억나죠? 자, 봐주시고. 투자 권유 불원 고객이 파생 상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자, 고객 정보 확인을 뭐요? 하지 아니하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뭐요? 파생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답은 이항이 되겠고. 금융투자업자는, 자, 뭐요? 장내 파생 상품이나 장외 파생 상품 등 모두에 대해서 투자 권유 위탁 대행을 위탁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은 장내든 장외든 투자 권유 위탁 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럼 하지 없죠, 사망은. 자, 보시고. 그래서 앞에 한 이거는 그다 이제 복습의 문제예요. 직무윤리에. 4번. 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이 설명 의무 요겁니다. 설명 의무는 잘못하지 않으면 뭐요? 손해배상 의무를 줄 수 있습니다. 손해 뭐요? 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 투자 설명서는 일반 투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는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설명서의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 날림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투자 설명서의 기본 양식을 뭐요? 토대로 해서 회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봐놓죠. 그 밑에 보면 그 해설 한번 봐보세요. 해설. 자, 투자 설명서하고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4번에. 자, 4번에 있죠.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이 앞에 투자 설명서는 앞에 고객이 만다고요. 자, 말 그대로 서명 또는 기명 날림 방법으로 나는 수령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뭡니까? 이 제외하고는 뭐요? 투자 설명서는 뭐요?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투자 설명서는 뭐요? 고객 확인 의무가 있죠.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객의 뭐요? 으로부터 하겠습니다. 고객의 서명 등으로 뭐요?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밑에 옆에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핵심 설명서는 이 투자 설명서의 보조 자료입니다.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 설명서의 보조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반드시 핵심 설명서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위험도가 높은 신용 융자 거래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디 쓴다고 이는요? 위험도가 높은 게 씁니다. 핵심 설명서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높은 걸 우리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저 몇 개 있습니까? 공모형 파생 결합 증권. 공모형 파생 결합 증권. 근데 이 공모형 파생 결합 증권에서도 앞에 주식 워런트 증권. 자, 주식 워런트 증권인 ELW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ELW 자체는 이거는 제외되는 이유가 이는요, 좀 더 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주식 워런트 증권은 거래 시 계좌와 개설 절차가 상당히 다른 것보다 용이해요. 용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이거는 하기 위해서요. 별도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도 거래,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다는 자체는 이걸 강하기 위해서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전 교육 실시 등을 해야 됩니다. 사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모행 파생 결합 정권에서 주식 원전 정권이 제외된다는 이 말 자체는 핵심 정권에서 설명에서 제외되지만 이건 더 추가적으로 뭡니까? 더 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앞에 신용, 뭐요? 우리가 융자거래. 신용, 융자거래. 신용, 융자거래. 또 한 개 더 들어간 게 뭐 있죠? 앞 보면은 해외, 뭐요? 유사 해외 통화 선물한 거래. 그죠? 해외 유사. 나와 있는 뭐요? 자, 유사 우리가 뭐야? 해외 그 선물 거래. 이것도 있습니다. 유사 해외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한번 봐면 되겠죠. 자, 한번 봐주시고 넘기면 자, 5번 일반 투자자의 투자 권유 시에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놨습니다. 자, 다 좋은데 뭐였습니까? 앞에 뭐요? 자, 뭐는 뭐 유사회회, 그죠? 유사회 선물 등 똑같은 건데 보면 되고요. 자, 앞에 주식원투 정권은 제가 제외됐습니다. 이때 주식원투 정권을 제외하는 이 이유는 핵심 설명서, 이게 위험도 높지만 이건 더 사람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투자 보호를 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답은 상이 되겠네요. 상. 자, 6번. 다음은 핵심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핵심 설명서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투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제공할 수는 있고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은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핵심 설명서는 이거는 투자 설명서의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때 확인, 앞에 확인 의무에서는 이는 설명한 임직원의 실명만 답하면 됩니다. 설명한 임직원의 실명만 기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의 고객의 뭡니까? 서명 등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핵심 설명서의 교부 대상에는 1항, 자 6분의 1항, 자 공모에 의한 파생 결합 정권 중에 특히 앞에 주식원 정권이 제외되죠. 이거 외에 신용거래 융자나 유사회외 통화 선물 거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핵심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 등으로 방법으로 고객이 확인을 받아야 되고, 자 그다음 설명 쭉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밑에 보니까 2항에 핵심 설명서를 교부네, 그죠? 요 핵심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고객이 뭘 한다고요? 고객의 서명 날인이나 기명 날인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는 설명한 임직원의 실명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2항이 틀렸죠? 2항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투자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누구예요? 고객의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핵심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에 벌써 고객의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 놨기 때문에 또다시 핵심 설명서에도 고객의 서명 등으로 확인 의무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설명한 임직원의 실명만 기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항이 틀렸고, 자,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설명 의무는 전문 투자자는 이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핵심 설명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투자 설명서는 별도로 교부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앞에 설명했던 공모행 파생 결합 정권 등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모로 발행된 파생 결합 정권이 만기 전에 손실 요건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럴 경우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봐보죠. 거기에 보면 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박스에 보죠. 박스. 위험 고지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고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것은 볼 때는 자, 고지 시기는 만기 또는 최종 환매 청구일 이전에, 만기 이전에 제일 최초로 원금 소실 요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생 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댔습니다. 자, 근데 최초로 원금 소실 요건이 발생한 경우 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모 대상은 앞에 특히 한 개 더, 어떤 것?
앞에 주식 원두 증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관계 안 되고 일반 투자자에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사항은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순이율입니다. 이거는 만기가 아닙니다. 이 양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기입니다. 조기. 이 양은 조기에 관계된 겁니다. 관계된 것이 만기가 아닙니다. 이걸 좀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 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순이율이지 만기 상환 조건 및 만기 상환 시의 예상 순이율이 아닙니다. 요거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청구 방법, 환매 청구 기한,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 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지 방법은 일반 투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이나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방법으로 고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 했습니다. 1항 만기 상환 시점의 예상이 아니라 조기 상환 시점의 예상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 조건과 조기 상환 시점의 예상 순위를 하면 되는 거지 만기는 필요 없습니다. 답은 7번은 1항이 되겠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됐다는 사실, 환매 청구 방법, 환매 청구 기한 및 환매 수수료 이런 걸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봤으면 되고요. 시험에 잘 오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특히 이는 조기 조건을 알려주는 거지 만기 조건이 아니라는 거. 만기 예상 순위인 거 아닙니다. 조기 예상 순위를 등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건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 고지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이 중에 정권이 이 중에 뭐예요? 앞에 주식원두 정권은 주식원두 정권은 제외된다 했죠. 최초 환매 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 위험의 고지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위험 고지. 자, 1항 공모로 발행된 주가지수 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이 대상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식원두 정권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투자뿐 아니라 전문 투자에게도 앞에 얘기했지만 이 위험의 고지는 파생결합증권 자체에 대해서도 위험의 고지는 누구한테 하면 된다고요? 일반 투자에게만 하면 되는 거지 전문 투자자에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수익률, 앞에 만기 상환 시가 아닙니다.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수익률이나 환매 청구 방법 및 환매 수수료 또는 우리가 앞에 환매 기간 이런 것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자, 받으시고. 그래서 이는 특히 파생결합의 위험 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봐줘야 됩니다. 왜? 나머지는 다 공통이니까 그렇습니다. 공통. 자, 9번. 펀드 판매 시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 펀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죠. 펀드 판매 시에 좀 중요한 거 몇 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밑에 해설의 박스 한번 봐보죠. 박스. 자, 펀드 판매 시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회사가 받는 판매 보수 또는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를 촉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를 판매해 주니까 그 펀드가 판매 수수료가 높단 말입니다. 높으니까 그 펀드를 위주로 해가지고 차별적인 판매를 촉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펀드는 뭡니까? 좀 차별적인 판매하는 판매수 높다는 이유 말고 다른 합리 근거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적부합니다. 그것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자, 그 리얼의 예상 수익률의 보장, 확정적인 단은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등 실적 배당 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들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우리 앞에 뭡니까? 직무윤리에서 한 거죠. 다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쭉 내려와서 리형의 판매회사의 직원이 자,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 업무, 자산 보관 업무, 그 다음에 일반 사무 관리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받으시고요. 자, 한번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쭉 그럼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9번 펀드 판매 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1. 펀드 판매의 대가로 다른 투자자보다 부당하게 높은 매매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의 보장, 확정적인 단은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과 관련된 수탁 업무, 집합사무관리 업무 또는 고유 재산
운용 업무를 견직하면 안 됩니다. 직원 겸직 안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적부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적부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다음 10번 협회의 표준 투자 권유 준칙상 투자 권유 대행인의 업무 검증입니다. 또 한 거죠. 계속 몇 번 한 겁니다. 자, 보죠. 근데 해나가겠습니다. 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권유를 받은 그 업무에 대해서만 뭡니까? 투자 권유를 대행해 주는 거지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 회사 자료가 아닌 대외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행위. 즉 다시 말하면 정부나 한국은행 등 대외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그런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답은 이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면 되죠. 뭐 여기서는 크게 안 나오니까. 요 투자 권유 대행 업무는 여기가 아니라 주로 앞에 금융이라든지 직무윤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참고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 자, 이것도 뭡니까?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는 안 됩니다. 매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 매매 안 되죠. 이는 투자 권유를 해주는 거지 매매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자, 이외에는 안 되죠. 자, 그 답은 일단 가능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밑에 한번 쭉 강의 den겨 봐주시고요. 11번 자, 금융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는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는데, 자, 보니까 이는 조사 분석 자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보시죠. 이 조사 분석 자료는 말 그대로 이 금융투자 회사의 조사 분석 자료. 좀 봐줘야 됩니다. 조사 분석 자료. 요거는, 금융투자 회사의 명의로 공표됩니다. 금융투자 회사의 명의로 이런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한 예를 들면 주장이나 애측 이런 것을 이게 이 조사부 자료가 담고 있어요. 이걸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융투자 상품을 말 그대로 좋게끔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관계된 이러한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말 그대로 조작 가능성을 말 그대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상당히 많다고 이거는요, 윤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 윤리가 매우 중시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 요건 내에 있을 때는 이 조사분 자료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요건이 넘었으면은 그러한 자료는 조사분 자료를 공부할 수 없게끔 해뒀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그래서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공포가 금지되는 사항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이 금융투자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상당적으로 이 금융투자 회사가 발행한 특정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조사 분석 자료를 갖다가 공표하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좋게 공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발행 주식 종수의 100%는 뭡니까? 자, 5에, 3이 아니라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상품에 대해서 얼마요? 자, 지금 현재 1% 이상, 만약에 5% 미만을 가지고 있는 요 회사의 주식이라면, 주식에 대해서 조사 자료를 한다면, 자, 미만의 뭡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5% 미만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때는 말 그대로, 자,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우리 금융회사는 요 주식에 대해서 1% 이상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를 고지를 하고 뭐 한다고요? 자, 대신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공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만약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는 5% 이상이니까 이때는 뭐 한다고요? 아예 공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발행 주식 종수의 100분은 뭡니까? 3에 해당하는 주식이니까 이는요, 1%와 5% 미만 사이죠. 사이니까 이때는 뭡니까?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은 뭐요? 공포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공포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자신이 안정 조작 또는 시장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정권을 발행한 법인,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자신이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 매입이나 지분 매각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좀 상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그러니까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그러한 그 주식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고요? 물론 자기가 발행한 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 있는 주식을 자기가 자기 금융회사 외에 끌릴 때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5% 이상이면 무조건 공포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봐두셔야 됩니다. 5% 기준. 자, 봐두시고. 그 내용 적어 놓은 거고요. 자, 12번 한번 봐보죠. 위에 쭉 해놨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주로 어디 있어요? 5% 기준. 5%입니다. 5%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자, 다음은 금융투자회사의 12번 조사 분석 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속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100분의 5 이상일 때는 무조건 뭡니까? 공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해관계 고시 필요 없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1% 이상이고 5% 미만일 때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되어버리면 100% 5 이상, 5% 이상 될 때는 무조건 공포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라. 답으로 이게 정답으로 잘 그립니다. 그 다음,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선물, 그 다음 주식 옵션 및 원료증권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를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자신과 독과점 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할 때 그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회사에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경우에는 공포에 24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봐주시면 되고, 24시간 경과 봐두시고요. 자, 13번.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좀 참고 보세요. 자, 보면, 금융투자회사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금융투자협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하여 표준약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수정약관을 시행 예정 10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된다. 자, 봐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이 이 말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협회가 있는
협회가 뭡니까? 요, 말 그대로 표준약관을 협회가 뭐요? 지금 현재 뭘 했다고요? 지금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걸 수정해서 납니다. 수정약관도 가능합니다. 이게 수정약관입니다. 수정약관 같은 경우는 뭐요? 자, 시행예정. 예정. 언제까지요? 자, 10영업일 전까지. 10영업일 전까지. 어디요? 협회 보고해야 됩니다. 협회 보고해야 되고, 그래도 사전 보고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 약정, 이거는 아예 이거는요, 표준 약관이 없는 겁니다. 없을 때는 이제 별도로 개별 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자, 좀 더 이거는 더 빠릅니다. 자, 언제? 시행 예정, 언제까지? 20영업일 전까지. 협회 보고해야 됩니다. 협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한번 봐보죠. 금융투자사가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뭐 해가지고요? 표준약관이 지금 현재 없었어. 자, 뭘 이용한다고요? 없었어. 별도 약관을 제공. 별도 이게 개별 약관입니다. 개별 약관, 별도 약관 같은 겁니다. 을 제공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예정 10일 영업일 전까지가 아니라 얼마요? 20영업일 전까지 협의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답은 일단 4번이 틀렸네요. 이때는 20영업일 전까지. 참고로 밑에 해설에 보면 외국 집합 투자 증권 매매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표준약관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표준약관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인데, 제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우리 대부분 직무윤례하고 자본시장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본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5장, 이제 5장,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투자 전략, 운용 전략 1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